요즘 AI 정말 대단하죠? 글도 써주고 코딩도 해주고 우리랑 대화까지 나누잖아요. 이런 챗봇들 때문에 깜짝 놀라신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 AI한테 궁금한 거 물어보고 답 얻는 건 정말 일상이 됐죠.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AI가 단순히 조언만 해주는 걸 넘어서 우리가 시키는 일을 알아서 척척 해주는 그런 능동적인 비서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 행동하는 AI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제대로 알려면 과거로 잠깐 돌아가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AI가 어땠는지 말이죠. 보세요. 이게 2018년이에요. 이때 GPT-1한테 아인슈타인이 누구야? 라고 물어보면 뭐 맥락도 없고 이상한 문장만 툭 뱉어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딱 필요한 정보만 요약해서 알려주잖아요. 정말 엄청난 차이죠. 이게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추론 능력인데 이 그래프 좀 보세요. 복잡한 추론 문제 해결 능력이 2023년 중반만 해도 5% 정도였는데 와, 불과 6개월 만에 거의 95%까지 그냥 수직 상승을 해버렸어요. 정말 놀라운 속도죠. 이렇게 AI가 똑똑해지니까 개발자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은 똑똑한 조언자 같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해? 물어보면 방법은 술술 알려주죠. 근데 정작 자기가 직접 나서서 해주지는 못하잖아요? 바로 이게 기존 AI의 가장 큰 한계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겁니다. 대규모 행동 모델, 영어로는 Large Action Model, 줄여서 램이라고 불러요. 바로 이 램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행동하는 AI의 핵심 두뇌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LAM이라는 두뇌가 혼자 일하는 건 아니고요. AI 에이전트라고 불리는 일종의 팀을 움직이는 동력원이 되는 거예요. 이 AI 에이전트라는 게 뭐냐면 여러 AI들이 각자 역할을 맡아서 마치 한 팀처럼 움직이는 건데 이게 딱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랑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인크래프트 같은 좀 어려운 게임을 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먼저 엔더 드래곤을 잡겠다 하고 목표를 세우죠. 그 다음엔 유튜브에서 공략 영상도 찾아보고 계획을 짜고요. 내 인벤토리에 뭐가 있는지 현재 상태를 분석하죠. 그리고 직접 행동에 옮기고 실패하면 이 방법은 아니구나 하고 배우면서 계속 적응해 나가잖아요. AI 에이전트도 똑같습니다. 보세요. 플래너라는 AI가 전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평가자 AI가 지금 상황이 어떤지 분석해요. 그러면 행동 생성기 AI가 자, 다음엔 이걸 하자 하고 구체적인 행동을 정하고요. 마지막으로 성찰자 AI가 그 행동의 결과를 보고 배우는 거죠. 완전 전문화된 AI 어벤져스 팀 같지 않나요? 자,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실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액트1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 실제로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대규모 행동 모델입니다. 이 액트1한테 이런 미션을 준 거예요. cboe의 .com이라는 사이트에서 오늘 기술 분야에서 제일 많이 오른 종목 찾아봐. 근데 이 사이트, 액트1은 생전 처음 보는 곳이에요, 사실. 사람한테 시켜도 처음 들어가면 좀 헤맬 수 있는 그런 복잡한 금융 사이트거든요. 자,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 AI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보세요. 먼저 섹터를 찾으려면 지수 메뉴를 눌러야겠군 하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지수 링크가 51번 요소네? 클릭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해요. 페이지가 바뀌니까 오케이, 이제 기술 섹터를 찾아야지 하고 관찰한 다음에 바로 기술 링크를 클릭하는 거죠. 정말 사람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과정이랑 똑같지 않나요? 이게 운 좋게 한번 성공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더 어려운 미션을 줬어요. 바로 악명 높은 미국 국세청 IRS 웹사이트에서 2022년도 세금 서식 8843번을 찾아오라는 거였죠. 근데 이것도 해냅니다. 심지어 검색창이 어딨는지 스스로 찾아서 텍스트를 입력해 특정 양식을 찾아냈어요. 대단하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액트1이 이런 일을 해내는 방식에 있어요. 이게 바로 이 기술의 핵심이거든요. 단순히 화면을 보는 것과 그 구조를 이해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다른 AI 에이전트들은요, 사람처럼 화면 스크린샷을 보고 저기 X, Y 좌표에 있는 버튼을 눌러야지 이런 식으로 작동해요. 근데 이건 웹사이트 창 크기만 좀 바뀌어도 에러가 나고 보안상 화면 전체를 봐야 해서 위험하고 매번 화면을 분석해야 하니까 느리고 비싸요. 그런데 액트 1은 달라요. 아예 웹사이트의 설계도인 HTML 코드를 직접 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창 크기가 어떻게 바뀌든 상관없고 딱 필요한 탭만 보면 되니까 안전하고 한번 배운 건 저장해 뒀다 또 쓸 수 있으니 엄청 빠르고 저렴하죠. 여기에 액트1만의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사이트 지식이라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예 그 웹사이트 전체 구조를 미리 쫙 공부해서 머릿속에 지도를 그려놓는 거예요. 일종의 공략집을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랑 똑같죠. 이러니 더 똑똑하게 움직일 수밖에요.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기술은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AI는 우리가 그냥 말이나 거는 대화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팔 걷어붙이고 일하는 든든한 협업 파트너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떤 가능성을 열어주냐면요. 먼저 사무실에서 하는 반복적인 단순 업무들. 이걸 보통 RPA라고 부르는데 이런 걸 사람이 일일이 설정해 줄 필요 없이 AI가 알아서 자동화해 줄 수 있고요. 또 고객센터 챗봇이 이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복잡한 프로그램을 마우스로 클릭할 필요 없이 그냥 말로 엑셀에서 지난번기 매출 보고서 만들어서 부장님께 메일로 보내줘 이렇게 시키면 되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생산성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겠죠? 네, 행동하는 AI의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우리 손에 쥐어져 있어요. 그러니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AI 비서가 생긴다면 평소에 제일 하기 싫고 귀찮았던 일 중에 과연 어떤 것부터 시키시겠어요?